네,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수사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이 바뀌는 것이 신빙성을 가장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는 부분은 쉽게 판단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면 이 반클리프 목걸이와 관련해서요. 처음에는 관련한 진술을 김건희 씨가 빌린 것이다라고 했다가 모조품이었다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서희건설에서 이 반클리프 목걸이의 실물을 제출을 하면서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현재 특검 측이 어떤 물증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섣불리 진술을 하고 이후에 이 진술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진술을 변경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이 조사 초기라고 볼 수 있는 현 시점까지는 진술을 좀 하지 않는다거나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특검 측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보면서 추후에 진술을 해나가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점은 윤 전 대통령과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예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는 출석은 하되 진술은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런 차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란죄는 만약 성립이 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형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직권남용 같은 부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내란죄가 인정되면 다른 죄가 인정이 되든 인정이 되지 않든 굉장히 높은 형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부분이 무죄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는다면 충분히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의 수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아예 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추후에 어떤 양형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했다는 부분을 참작받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특검이 모레 김 여사를 다시 부르겠다고 했는데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특검의 계획은 뭘까요? 진술 거부권을 또 행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로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보장된 부분이고요. 다만 특검 측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새롭게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오늘도 계속해서 있었던 것처럼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얻어진 핵심적인 진술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제시했을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기간 역시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한두 차례 정도 소환을 했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더 이상 어떤 소환을 하지 않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이어가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부분을 수사 자료에 남겨두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특검이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김혜성 씨도 같은 날 불러 조사했는데 김건희 여사까지 해서 세 사람을 함께 불렀기에 어떤 대질 조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그런 추측은 좀 빗나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질 조사라고 한다면은 양측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둘이 한 자리에서 수사를 하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좀 가려보기 위해서 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네.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돈을 줬다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면 두 사람을 한 자리에서 서로 질문이 오고 가면서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높은지를 볼 수 있는 진술의 모순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조사 방식인데 현 시점으로 보자면 김혜성 씨라든가 전성배 씨, 김건희 씨 모두 어느 정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진술, 그러니까 이들의 진술이 모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대질 조사를 한다고 해서 어떤 유의미한 답변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 오히려 이들 간에 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무리하게 대질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부른 건 전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한 그런 용도는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네. 적어도 이 관련자들, 핵심적인 인물들이 지금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걸 서로가 알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진술을 좀 유도한다거나 심리적으로 압박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선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그 전성배 씨하고 김혜성 씨에 대한 조사 어떻게 어떤 부분을 추궁했는지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일단 특검 측의 입장을 보자면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결국 김건희 씨에게 어떤 청탁이 오고 가고 그 가운데 금전적인 부분, 고가의 명품백 같은 부분을 전달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실물들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전성배 씨는 실물을 잃어버렸다고 진술을 하고 있어서 네. 그 행방에 대한 질문과 덧붙여서 과연 구체적인 청탁이 오고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으리라고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런 집사로서 알려져 있는데 결국 어떤 거액의 투자금을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과정에서 어떤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 이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내용이 추가로 공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 여사가 안전 가옥을 사용했다는 의혹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이 삼청동 안가, 이 안전가옥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간 장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 안가에 민간 기업 인원들이 사용을 했다, 드나들었다. 이 기업인들을 만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는 좀 구체적인 진술이 담겨 있던 것인데요. 이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김건희 여사가 이 삼청동 안가로 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을 2차례 정도 불렀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난다. 그리고 목걸이나 브로치 같은 고가의 선물을 당선 직후 주었다가 이후에 돌려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지금 자수서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삼청동 안가가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서 이런 청탁이라던가 어떤 금품을 받는 그런 자리로서 활용되었다는 증거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특검에서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그리고 특검이 내일 한덕수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합니다. 한 전 총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란에 가담을 했는지 결국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문제라는 건데 당초에 알려진 것처럼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말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포에 가담하고 방조한 의혹에 대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을 하고 이 폐기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CCTV라던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보가 되면서 내일도 이 국무회의 과정이라던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리라 봅니다. 이번이 두 번째 소환이잖아요. 특검의 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물증이 확보가 된다면 신변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지금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이런 상황, 불법적인 부분을 인지하고도 이에 동조했는지 이 사후 계엄 선포문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특검 측에서 이와 관련된 물증이라던가 진술들을 확보했다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도 포함된 게 특징이죠. 지난번에 1심 판단에서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부분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만을 대상으로 했던 청구였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함께 그러니까 부부 모두가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 책임이 있고 그 과정에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 그러니까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쟁점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비상계엄 선포와 어떤 정신적인 손해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 네. 특히 이 비상계엄 선포는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인데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소송은 선정 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된다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선전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당사자들이 있을 때 이 당사자들이 모두 소송에 나서면 좀 형식적으로 번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명을 대표로 내세워 그 사람이 선정 당사자가 되고 네. 이 선정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면 나머지 사람에게도 모두 그대로 이 판결의 효과가 귀속되는 소송 방식을 의미합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